5강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작물의 치목 번식 방법 중 가지의 선단 부위를 휘어 묻는 방법. 자, 이거는 영양 번식의 하나인 치목 번식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선치법이라는 것은 가지를 이렇게 휘어서 번식시키는 방법이 선치법이 됐겠고요. 자, 2번 성토법이라는 것은 토양을 쌓아서 모수의 나무에 토양을 쌓으면 그 뿌리 부분에서 발근이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번식하는 방법이 성토법이 되겠고요. 당목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가지를 수평으로 묻은 다음에 그 마디에서 뿌리를 발근시켜서 번식시키는 방법이 당목치법이 되겠고요. 4번 고치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높은 상태에서 그 나무의 표피를 잘라 표피를 자른 다음에 그 부위에다가 뭐 이끼나 수태 같은 거를 붙여서 뿌리를 발근시켜 번식시키는 방법을 우리 고치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선치법이 되겠습니다. 10번 삽목 번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삽목 번식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삽목 번식도 영양 번식의 하나인데, 이 영양 번식에 대해서 영양 번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 번식이라는 것은 성이 없다고 해서 무성생식이라고도 하죠. 무성생식의 번식법인데, 첫 번째로 번식 방법으로는 분추가 있고, 두 번째 삽목이 있고, 전목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 치목이 있고, 조직배양이 있는데, 이런 식물은 이러한 영양 번식은 이런 식물의 기관을 이용해서 번식하는 방법을 우리 영양 번식이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영양 번식 방법 중에 지금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삽목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과수의 결실 연령을 단축시킬 수 있다. 맞고요. 모주의 유전 형질이 후대에 똑같이 계승이 된다. 당연하죠. 모주의 영양 기관을 가지고 번식을 시킨 거기 때문에 똑같이 계승이 되겠죠. 3번 종자 번식이 불가능한 작물의 번식 수단이 된다. 맞고요. 4번 수세를 조절하고 병해충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수세를 조절하고 병해충의 저항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전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가수 전목의 분류 기준은, 자, 번식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영양 번식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 절접, 아접, 할접, 자, 허접이 아니라 혀접이 되겠습니다. 혀접, 호접. 이러한 분류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가를 묻는 문제인데, 자, 절접이라는 것은 우리 깎기접이라고도 하고요. 이 아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에 눈을 채취를 해서 다른 나무에 접목시키는 걸 아접이라고 하고, 자, 우리 할접은 쪼개접이라고 해서 접목시킬 때 나무의 가운데를 자른 다음에 그 안에 접붙이는 방법을 할접이라고 하고, 혀접은
설접이라고도 하죠. 자, 호접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가지에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새로운 가지를 만들고 싶다 할 때 이용하는 게 우리 호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자, 방법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A 농가가 실시한 휴먼 타파 처리는 경기도에 있는 A 농가에서는 작년에 콩의 발화율이 낮아 생산량의 감소로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 금년에 콩 종자의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 휴먼 타파 처리를 하여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 자, 어떤 처리를 했느냐를 묻는 문제인데, 자, 이 훈중 처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해충이나 벌레 알들이나 이런 것을 없앨 때 가스나 증기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훈중 처리가 되겠고, 자, 코리친 처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씨 없는 수박 같은 거를 만들 때 그러할 때 처리하는 그 재배 방법이 되겠고요. 토마토 처리 같은 경우는 토마토의 착색을 시킬 때 이렇게 처리하는 그러한 착과 촉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처리법이 되겠고, 4번 종피 파상 처리라는 것은 이 종자들이 그 종피가 두꺼워 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싹을 틔우기 힘든 그러한 종자들을 싹을 틔우기 위해서 처리하는 게 종피 파상 처리법인데, 이렇게 콩같이 종피가 두꺼운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싹을 틔우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게 종자에다가 상처를 좀 내서 상처를 내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 휴먼을 타파해서 싹을 틔우는데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종피 파상 처리법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이 설명하는 번식 방법은, 또 번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 두시면 좋은 점수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번식하고자 하는 모수의 가지를 잘라 다른 나무 대목에 붙여 번식하는 방법이래요. 자, 다른 나무 대목에 붙여서 번식하는 방법은 우리를 이거를 접목이라고 하죠. 자, 니은 영양기관인 잎, 줄기, 뿌리를 모체로부터 분리하여 상토에 꽂아 번식하는 방법을 우리는 삽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설명의 영양 번식 방법은, 자, 계속해서 되풀이가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영양 번식에 대한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치법이라고도 한다. 오래된 가지를 발근시켜 떼어낼 때 사용한다. 자, 발근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미리 박피를 해둔다. 자, 정답은 3번 고치법이 되겠습니다. (15번) 가라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것 또한 번식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영양 번식의 일원인 이 조직 배양은 식물의 세포 조직 또는 기관이 완전한 식물체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어떤 것에 기반을 둔 것인가? 자, 요거는 정답은 1번 전형성 능이 되겠습니다. 2번 유성 번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자 번식이라 하죠. 종자를 번식시킬 때 이용하는 거고, 자, 3번 발화세라는 것은 우리 종자가 발화하는 세력, 그러니까 종자가 발화했을 때 그 어느 일정 기간 안에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발화를 하느냐,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발화세라고 하고 발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실률은 열매 결과를 맺는 것을 말을 하는 거겠죠. 자, 16번. 일반적으로 딸기와 감자의 무병주 생산을 위한 방법은, 자, 무병주 생산을 위한 방법은 4번 조직배양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배양이라는 것은 이 무균 상태의 배지에서 식물의 조직이나 세포를 번식시키는 그러한 기술을 우리는 조직배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중에 이랑 사이의 흙을 구름 밑에 긁어 모아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배토라고 합니다. 배토라고 하고요. 자, 집이나 건처를 깔아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토양의 표면을 피복해 주는 것. 자, 토양의 표면을 피복해 준 것을 우리는 멀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여기 중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김매기를 할 때 이렇게 호미로 토양을 이렇게 파주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중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경을 해줌으로 인해서 토양의 통기가 잘 되고 수분 배수라던가 영양분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경을 해주는 거고요. 이 복토라는 것은 우리가 종자를 뿌릴 때 그 흙을 종자를 뿌린 후에 살짝 덮어주는 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복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자의 크기에 따라서 얇게 덮느냐, 조금 더 깊이 덮느냐, 이러한 거에 따라서 복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경작지 표면의 흙을 구루 주변에 모아주는 것이래요. 우리 17번 문제도 있었죠. 자,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배토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잡초 방지, 도부 방지, 맹화 억제 등의 목적으로 실시한다. 자, 이 멀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그 밭에 작물을 심을 때 뭐 고추를 심거나 뭐 마늘을 심거나 고추를 심을 때 무슨 비닐 같은 것도 이렇게 덮어주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멀칭이라고 합니다. 세토라고 하는 것은 그 흙들을 잘게 부수는 거, 토양의 그 덩어리들을 이렇게 부수는 것을 우리는 세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이학 및 수학 시기에 따른 벼의 재배 양식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벼의 재배 양식에는 조기 재배가 있고 조식 재배가 있고 만기 재배가 있고 만식 재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가로는 조생종을 가능한 한 일찍 파종하고 육묘하고 조기에 이양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일찍 파종해서 조기에 이용하는 걸 우리는 조기 재배라고 하고요. 조기 재배라고 하고, 가로는 앞작물이 있거나 병, 충해 등의 이유로 보통기 재배에 비해 모내기가 현저히 낮은 형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거는 만식 재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조식 재배는 뭐냐? 중만생종포를 일찍 파종을 해서 수확기를 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양 생장 기간을 늘려서 수확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재배 방법이 조식 재배가 되겠고요. 이 만기 재배라는 것은 제때 파종을 해야 하는데 재해라던가 아니면 일손이 모자라서 제때 파종하지 못하고 늦게 파종하는 것을 우리는 만기 재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화훼 작물의 진균병이 아닌 것은? 자, 1번 풋사리움에 의한 시드름병. 자, 이 풋사리움이라는 것은 진균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보트리티스에 의한 잿빛 곰팡이병, 진균병이고요. 산토모나스에 의한 이 반전병. 자, 이 산토모나스라는 것은 세균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주요 피해 작물이 아닌 것은? 자, 이 담배 모자이크 병이라는 것은 바이러스병의 일종인데 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에 생긴 거고 주로 숙주로서는 담배와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이 숙주라는 것은 생물이 기생하는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기주를 숙주라고 합니다. 자, 가지, 사과, 고추, 배추. 자,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병은 주로 가지과 식물에서 많이 발생하는 가지과 식물에서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이 배추, 정답은 4번 배추가 되겠습니다. 이 배추 같은 경우에는 무름병이나 노근병이나 탄저병이나 이러한 피해를 많이 받는 그러한 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자, 5강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수 재배에 이용되는 생장 조절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삽목시 밝은 촉진제로 옥신계 물질을 사용한다. 맞고요. 2번 사과나무 젓가제로 옥신계 물질을 사용한다. 자, 젓가라는 것은 불필요한 가수나무의 과일을 떨어뜨리는 걸 말을 하겠죠. 3번 씨 없는 포도를 만들 때 지베릴린을 사용한다. 맞고요. 사과나무 낙과 방지제로 시토키닌 물질을 사용한다. 자, 사과나무 낙과 방지제로는 옥신계 물질을 사용하게 되겠죠. 자, 이 시토키닌이라는 것은 그 식물의 습질을 촉진시키는 생장 조절 물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